안녕하세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연애운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쩌면 생활 습관이나 주거 환경에 그러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개운법을 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방 청소 정리정돈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풍수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집이 깔끔하고 청소가 잘 되어 있어야 운의 흐름 그리고 기의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방에 먼지가 쌓여져 있다면 자주 청소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잘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옷장에 쌓여 있다면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버려주세요. 또는 자주 입는 옷을 조금 손에 잘 닿는 곳에 둔다거나 하시면은 생활이 또 단순해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져요. 제가 운세적으로 좀 좋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이 바로 이 옷장 정리였는데요. 20대 때는 옷장에 옷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살았고요. 옷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침마다 뭘 입어야 될지 막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갔거든요. 요즘에는 하루 이틀 정도 같은 옷을 입어도 상관없다라고 느끼거든요. 그 정도로 집착을 안 하게 됐어요. 운세 흐름도 물론 좋아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를 깨끗하게 닦기입니다. 운동화든 구두든 자주 신고 걸어 다니다 보면 더러워지기 마련인데요. 수시로 닦아주세요. 먼지가 있다면 자주 털어주시고요. 신발은 나의 얼굴과도 같아요. 즉 깨끗한 신발은요. 이제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업무 운을 높여주고요. 좋은 운기를 가져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발을 수납장에 넣어두는 거예요. 현관은 바로 운기가 들어오는 입구예요. 구두를 죄다 꺼내놓으면 문에서 들어올 때 방해가 되죠. 또 이것 때문에 업무 운이 또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해도 되는 신발 수는 그 집에 사는 가족의 인원수까지만입니다. 5 식구면 5켤레만 꺼내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모두 수납장으로 고고! 아무리 소원을 빌고 기도를 올려도 나의 주위 환경이 어지러운 상태면은요,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번째로는요, 현관문의 거울 위치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거울이 내 정면에 있으면 안 돼요.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 거울이 오른쪽에 위치하면 대인운이 상승하고요. 왼쪽에 위치하면 금전운이 상승합니다. 저희 집은 다행히 오른쪽에 있는데요. 혹시 바로 정면에 거울이 있는 분들은 NG예요. 왜냐하면 좋은 기운이 문을 통해 들어오다가 반사되어서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해요. 풍수지리적으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5번째는요, 속옷이나 양말을 수납장에 대충 넣어두셨다면 예쁘게 접어서 정리해 두는 거예요.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몸에 닿는 양말과 속옷의 수납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킹도 마찬가지고요. 정리를 해두고 지내시면 안정감도 찾게 되고 운기도 상승하니까 꼭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속옷은요, 제가 볼 때 길어야 1년이 유통기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으로 느낄 때 1년이 지나면 마치 죽은 면자락을 몸에 대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가 끝날 때나 봄이 오기 직전에 지금 바로 이 시즌에 다 버리고 새로 사서 입어요. 예쁜 속옷을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많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운의 순환을 위해서 1년 또는 짧게 6개월 정도 입을 만큼만 속옷을 사두시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버리고 새 걸로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6번째는요, 남서쪽에 조화를 두는 건데요. 이거 정말 NG입니다. 네, 조화를 두시면 안 되세요. 원래 조화는 죽은 꽃이라고 해서 집안에 두면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해바라기 조화는 괜찮대요. 그리고 방향도 중요한데 조화를
네, 이제 뭐 드리면 안 되지만 만약에 드렸다. 그럼 절대 남서쪽에 두시면 안 되세요. 방의 중심에서 봤을 때 남서 방향에는 업무운이 들어오는 장소거든요. 나쁜 기운을 빨아들여주는 그런 실제 살아있는 관엽식물을 두시는 게 좋으세요. 살아있는 식물이 우리들의 초조함과 분노를 흡수하고 그리고 정화를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조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이제 관엽식물이 시들었다. 그러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식물로 교체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7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로 이마와 귀를 덮으시나요? 귀를 보이게 하는 머리 스타일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귀가 드러나게 머리카락을 넘기시면 좋고요. 귀를 드러낸다 라는 것은 상대의 말에 잘 귀 기울이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또 앞머리를 뱅으로 해서 다 가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마를 드러나게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을 정도로는 이마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결감 있는 머리 스타일이 운기적으로는 벨이 굿입니다. 8번째 개운법은요. 수첩이나 다이어리, 캘린더에 예정을 쓰는 습관이 없으셨다면 이제부터 다이어리나 캘린더 하나를 들여서 계획과 목표를 적어보세요. 우리가 소원 쓰기를 하는 이유도 왜 그렇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쓰는 것은 다짐 행위라서 그래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손으로 소원을 쓰는 이런 행위에는 사람의 기운이 들어가요.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굳이 다이어리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바로 직접 손으로 써서 계획을 메모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바로 이 쓰는 행위가 좀 더 성공하기 쉽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너무 간단한 습관이니까 꼭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9번째, 길고 가늘고 얇은 굽의 구두가 아닌 두께감이 있는 굽의 구두를 신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얇고 긴 굽의 구두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해요. 안정감 있는 힐, 두께감 있는 굽의 구두를 착용하시길 바랄게요. 10번째로는 욕실 청소를 수시로 하는 건데요. 욕실은 심신의 안정과 정화를 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나 욕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막혀 있다면 운기가 정체된다라고 하니까 수시로 청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건강과 미용운에 영향이 좀 안 돼요. 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애운도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욕실 청소, 화장실 청소는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 실내를 플로럴 계열이나 감귤 계열, 라벤더 등 좋은 향기가 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연애운을 올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항상 자신의 몸과 자신이 머무는 환경에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셔야 돼요. 향초, 방향제뿐만 아니라 뭐 향수도 좋아요. 향수가 부담되시면 요새 바디미스트도 있죠. 그리고 바디오일도 좋은 향이 나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번째, 집에서 생얼로 있는다? 적어도 입술은 틴트나 아니면 립글로즈라도 발라주세요. 연애운의 최고 상징이 바로 입술이에요. 연애운이 저하되는 것은요, 터진 입술에서 비롯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얼로 있는 것까진 좋은데 입술은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지인은 집에서도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저렇게까지 하나 하고 좀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 여자거든요. 그녀한테서는 진짜 항상 좋은 향기가 나고 정말 화초 같았어요. 너무 예쁘고. 그래서 항상 인기 있는 여자, 인기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저런 게 바로 개운법이구나를 알겠더라고요. 13번째 개운법은요. 몇 주 동안 오래 쓴 칫솔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버리는 거입니다. 치아관리, 미백관리, 두말하면 입 아프죠. 대인운, 커뮤니케이션 운기, 연애운, 업무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영역이에요. 치아 건강 항상 잘 신경 써주시고요. 칫솔은 너무 오래 쓰지 마세요. 수시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입으로 인한 재앙과 트러블을요 막아준다고 해요. 마지막 14번째 개운법은요, 바로 집에서도 핑크색, 오렌지색, 라벤더 같은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는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집에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검정, 회색, 칙칙한 옷 입고 있어도 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듯이 내가 머물고 있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의 운기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즉 집에서도 밝고 생명이 느껴지는 옷을 입고 계셔야 대인관계의 흐름도 좋아지고요, 인기운도 상승하고 연애운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정체를 의미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안정감을 느껴서 아무 일도 진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핑크색이 가장 좋아요. 오렌지색도 괜찮고요. 밝은 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란색도 좋습니다. 수면 양말이라도 환한 색으로 바꿔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개운법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나요? 신기하게 운이 정체되었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처녀자리 남자 지인이 너 눈가가 진짜 어둡다, 화장한 거니? 너 입술색도 없어, 뭐라도 좀 발라, 아파 보여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팩폭 날리는 게 참 처녀자리답죠? 저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안 이쁘다라고 생각한 적 없었거든요. 화장을 좀 많이 안 하고 다녔는데 아이라인은 좀 그렸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처녀자리 남자의 말대로 정말 3개월 후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남자 가뭄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졌고 소개팅을 나가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꽃무늬 원피스를 좀 매일매일 입어보고 또 화장도 완벽하게 하고 입술도 안 빼먹고 바르고 다니고 집에서도 좀 핑크핑크하게 하고 살았어요. 잠옷을 핑크 색깔로 입거나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한 달인가 2달 정도 후에 바로 남친이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것도 제가 먼저 움직여서 기회를 만들어서 사귀었거든요. 행동력도 생기고 기회가 많이 생겼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생활을 했을 때는 주변에 너무 기회가 많아서 피곤할 정도였고요. 그러다가 또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좀 우울해지고 이러면은 또 저도 모르게 막 회색, 검정색 티셔츠 입고 운이 정체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게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만월 신월 기도 올리잖아요. 별자리 운세도 보시죠. 개운법은 우리가 또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니까 실제로도 좀 빨리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좀 잘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개운법을 참고하셔서 꼭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좀 영상을 길게 남겨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만 전 물러가 볼게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